Hello，各位同学们，大家好。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준입니다. 이번 주 관용어 주제어휘 설명 그리고 예문 해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주제어휘는 야오첸슈입니다. 글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야오라는 글자는 흔들다란 뜻입니다. 네, 내가 신체를 흔들 때도 뭐 머리를 흔들다, 손을 흔들다 할 때도 야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물건을 잡고 흔드는 것도 야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에는 돈, 금전할 때 전이죠. 예, 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흔들면 돈이 떨어지는 나무라고 해서 이 나무는 야오첸슈라고 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나무는 아니고요. 예, 신화에서 등장하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예, 그만큼 이런 나무 하나를 얻게 되면 사람들이 이 나무에서 재산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을 안 하고 조금 나태해지고 이런 성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단어는 원래는요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를 우리가 중국어에서 비엔이츠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그렇게 긍정적인 표현은 아니었어요. 근데 사용을 하는 사람의 센스와 문장의 맥락에 따라서 부정적인 표현이 아닌 경우에도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단어 자체를 그냥 단순하게 돈이 떨어지는 나무라고만 해석하지 않고요. 문장 속에 사용하게 된다면 뭐 돈줄이라든지 아니면 뭐 돈 버는 기계라든지 또는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수익 창출원이라든지 심지어 뭐 캐시카우 이런 말도 있잖아요. 꾸준히 돈을 벌게 해주는 소와 같은 그러한 느낌으로 이 단어를 가져다가 쓸 수 있다는 거죠. 우선은 야오첸슈가 무슨 나무이기 때문에 명사 형태여서 이 단어만 가지고 문장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 단어를 가지고 수어를 섞어서 같이 문장의 흐름으로 만들어야지 쓸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럼 바로 예문을 보겠습니다. 네, 니 이웨이. 자, 그리고 마 요게 한 덩어리겠습니다. 요거 표현 패턴으로 기억해 줄게요. 자, 마지막에 정리했습니다. 니 이웨이 마 그다음 거기다가 무엇까지 제가 아예 그냥 세트로 넣어드렸냐면 我是 그럼 요렇게 문장을 만들었을 때는 무슨 말이 될 수 있냐? 너 지금 내가 이런 사람인 줄 아니? 넌 내가 이런 존재인 줄 아니? 이런 표현입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다. 너 착각하지 마라.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조금 뭐 무시무시하는 말로 쓴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네가 아직도 내가 네 엄마로 보이니? 이런 느낌으로 있죠. 그런 느낌으로도 쓸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我是 뒤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你的摇钱树라 그랬습니다. 직역해 볼게요. 너는 이런 줄 아니? 내가 입니다. 야오첸슈인데 누구의 야오첸슈? 너의 야오첸슈. 그러니까 네가 흔들면 돈이 떨어지는 그 나무로 나를 착각하고 있는 거야? 이런 뜻이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덩어리째로 그냥 외워서 갖다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무슨 내가 널 위해서 돈 벌어다 주는 기계도 아니고 왜 돈이 없을 때마다 나한테다가 뭐라 그래? 뭐 친구가 나한테 매번 돈을 빌린다고 하든지 아니면 또 나한테 돈 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한테 내가 너의 야오첸슈라고 너는 지금 착각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你以为我是你的摇钱树吗? 돈이 없을 때면 没有钱的时候 요건 쉽죠. 뭐 할 때면 여기에다가 찌우까지 바로 넣었기 때문에 이럴 때마다 바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돈만 떨어지면 찾아오더라. 돈만 없으면 바로 이러더라. 知道 뭐 할 줄 안다? 找我 나를 찾는다. 직역하면 돈만 없을 때면 바로 알더라 나를 찾는 걸이기 때문에 얘는 무슨 내가 돈 벌어주는 기계인 줄 아나 봐. 돈만 없으면 날 찾아와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건 당연히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맥락이잖아요. 그쵸?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他这次写了一本书. 그녀는 이번에 썼습니다. 책 한 권을 썼는데 그 책이 굉장히 잘 팔리나 봐요. 자, 여기에 요 단어가 보이죠? 畅销 여러분 보이시나요? 畅销. 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잘 팔린다라는 뜻입니다. 형용사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非常을 넣으면 정말 잘 팔려요. 이런 뜻입니다. 뒤에 있는 이 샤오라는 글자가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마이라는 단어와 조금 같은 뜻으로 쓰일 수 있는데 조금 요거보다 한 단계 윗레벨의 단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창이라는 글자는 막힘없이 뻥뻥 뚫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 자체가 팔게 되는데 그 판로와 판매가 전혀 막힘없이 계속 잘 팔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창샤오라는 두 한자가 겹쳐져서 잘 팔리다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베스트셀러 이런 뜻입니다. 그 책은 진짜 잘 팔린대. 정말 잘 팔린대. 그래서 그 책이 정러 되었습니다. 한 그루의 돈이 떨어지는 나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로
책이 흔들면 떨어지는 돈 떨어지는 나무가 되었다. 그래서 이건 나쁜 뜻으로 쓰인 게 아니라 그냥 비유적인 의미로 쓰인 거잖아요. 표현하는 센스에 따라서 꼭 나쁜 뜻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흐어라는 글자는 나무를 셀 때 한 그루, 두 그루 할 때 이 흐어입니다. 그 책이 정말 잘 팔려서 한 그루에 돈 떨어지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익 창출원이 되었다. 이런 뜻이겠네요. 마지막 거.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표현 자체를 센스 있게 썼습니다.勤劳,勤劳 기억합니다.勤劳라는 것은 부지런함, 근면성실 이런 걸勤劳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용사로 쓸 수도 있겠지만 부지런함이라는 여기서는 명사로 썼고요. 주어로 이 단어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함은 바로입니다. 바로 뭡니까? 한 그루에 흔들면 돈이 떨어지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함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걸 얻을 수 있습니다. 부지런해야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를 이렇게 또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勤劳就是一棵摇钱树. 부지런함이야말로 한 그루에 돈 달리는 나무입니다. 돈 떨어지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应该靠自己 또는 靠自己的双手 기억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双手라는 것은 한 쌍이란 뜻이기 때문에 한 쌍의 손이라고 하면 한국어에서는 양손, 두 손 이렇게 되죠. 다른 사람한테 기대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의 힘으로 이런 뜻입니다. 靠自己的双手 노력해야 됩니다. 努力 어떤 일에 임하다, 어떤 장소에 가다가 아니라 그 일에 임해서 취 얻어야 됩니다. 재부, 재산을. 그래서 赢得财富라는 것은 부를 얻다, 부를 쌓다라는 뜻입니다. 말 전체를 해석해 보자면 부지런함이야말로 진짜 꾸준히 돈이 달리는, 돈이 떨어지는 그런 나무예요. 마땅히 자신의 능력, 즉 내 두 손 양손으로 노력하고 어떤 일에 임해서 赢得财富, 돈을 얻어야 됩니다. 부를 쌓아야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주요 표현은 야오첸슈라는 단어가 되겠고요. 명사 형태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만 쓰지 말고 야오첸슈가 되다, 야오첸슈라고 생각하다, 야오첸슈를 얻게 하다 이런 식으로 동사를 같이 넣어서 본문처럼 사용해 주시고요. 먼저 문장 자체에 나오는 표현들과 그리고 회화 패턴 기억해 주시면 공부가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밑에 적어드린 추가 표현 你以为我是吗?넌 내가 이런 사람인 줄 아니? 황销 아까 여기에서 나왔던 단어였죠. 굉장히 잘 팔린다. 같은 말로 바꾸면 卖得好 또는 더 쉽게 말하면 好卖. 이 세 개가 모두 어떤 물건이 잘 팔린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습니다. 대신 뒤에 있는 두 개는 다 팔다라는 마이가 직접 들어가 있죠. 하나는 파는데 정도가 좋다라고 해서 정도 보호의 표현 방식을 썼고 다른 하나는 한 단어처럼 만든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먹는데 맛있다 그러면 뭡니까? 好吃잖아요. 그래서 진짜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파는데 잘 팔린다는 好卖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단어처럼 써서. 好就是一个 마치 무엇이 되었다. 혹은 이 사람이 무엇이다. 네, 또는 무엇인 것이다. 대신 이 이거라는 양사를 많이 씁니다. 대신 여기에서는 그루이기 때문에 끄어를 끄어로 바꾼 거죠. 여기서 好最后一个는 靠自己的双手 어떤 것에 의지해서 즉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의지해서 즉 내 힘으로 내 두 손 양손으로라는 표현으로 패턴 마무리를 해봅니다. 네, 야오치엔슈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회화를 할 때 또는 작문을 할 때도 유용하게 쓰일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설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再见. Hello，各位同学们，大家好，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3기 2차 중심 어휘인 빤, 빙, 소 설명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자 그대로 보시면요. 빤, 절반이고요. 빙, 병입니다. 병. 병나다 할 때 병 말고요. 뭐 맥주병 아니면 또뭐 술병 할 때 그 병입니다. 뒤에 소, 네, 식초를 얘기한다 그랬죠. 이 세 글자에서 중요한 점은 투라는 식초라는 단어가 아니라 절반에다가 포인트를 두라고 제가 힌트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는데요. 꽉 차 있는 게 아니고요. 절반만 차 있는 식초다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확실하고 끝까지 전문가처럼 모두 다 아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살짝
예, 껍질만 또는 어떤 것에 대해서 얄팍하게만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빤빙수라고 표현합니다. 약간의 비꼬는 의미거나 또는 표방하는 그런 의미와 감정을 담고 있고요. 의역하게 된다면 문장 속에서 뭔가 어중이 또는 돌팔이 혹은 알아도 정통하지 못하고 조금만 아는 사람 이런 방식으로 우리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면 본문 밑에 있는 문장 해석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你这个半瓶醋, 네, 어떤 사람을 가리키면서 너 이런 사람아 이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니랑 뒤에 말하는 빤빙소는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건데 너는 참으로 이런 사람이구나. 너 이런 사람아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에 지금 수로는 아직 없습니다. 예, 니这个半瓶醋라는 것은 너는 이런 사람인데 너희 고약한 사람아, 너희 어중이 떠중이야, 너희 돌팔이 같은 놈아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호칭을 하는 거죠. 부르는 거예요. 2인칭으로 내가 직접 이런 말을 하게 될 때, 只能 단지 오직 누구 앞에서 在小孩子面前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두 글자 동사입니다. 逞能이라고 읽습니다. 청능이라는 것은 의시되다 또는 뽐내다, 자기 자신을 과시하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센 척하다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 밑에서 제가 정리해주는 부분을 보시면 在 어떤 사람 앞에서 面前 그 다음에 청능까지 하나의 패턴으로 기억했을 때는 여기 보시면 在 누구누구 面前 청능이라는 것은 누구 앞에서 뽐낸다, 누구 앞에서 의시되다 또는 누구 앞에서 센 척한다. 그럼 누구 앞에서라고 얘기했습니까? 小孩子,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어린 애들 앞에서나 센 척하는 거지.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什么都不是입니다. 얘도 역시 여러분들이 한 덩어리째로 그냥 기억해 두시면요. 별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표현으로 나중에 활용을 하기 쉬워질 겁니다. 什么都不是,什么都不是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 전체를 의역하게 된다면 참 아는 것도 없으면서 그냥 애들 앞에서나 뽐낼 줄 알고 웃 줄 알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신랄한 말이죠. 굉장히 사람을 찌르는 듯한 되게 뼈 때리는 듯한 그런 멘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 갈게요. 有大智慧的人. 자, 사람이긴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智慧라는 글자는 한문 그대로 지혜이기 때문에 한국어랑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따라는 글자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애매하게 다가올 수가 있는데 이 따라는 글자는 뭔가에 대해서 크게 깨달은 사람, 진정 지혜가 있는 사람,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 이런 표현을 할 때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해서 有大智慧的人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회, 할 줄 안다가 아니라 이러곤 합니다. 보면 항상 이렇더라고요. 일반적인 여러 가지 현상을 어떠곤 하다, 이러곤 하더라라는 표현으로 호의를 쓴 거고요. 할 줄 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자, 요 단어 두 개를 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병렬했습니다. 여기서 얼은 무엇 하기도 하고 무엇 하기도 하다라는 병렬 형태로 사용한 거. 沉稳而大气. 그리고 발음을 하실 때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沉稳에서 은, 은으로 끝나고 뒤에 얼로 시작하기 때문에 자꾸 또 연음시켜서 沉稳儿, 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꼭 발음 그대로 沉稳而大气 이게 맞습니다. 전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듬직하다는 뜻이고요. 따치라는 것은 대범하다, 당당해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정말 뭔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듬직하고 대범해 보이고 당당해 보이더라 이 얘기입니다. 허나 빤빙수들은 식초인데 어떻게 반병만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돌팔이라든지 또는 어중이 떠중이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자, 네 글자가 사자성어입니다. 뒤에 보시오. 쉴 새 없이 떠들어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모르고 있으니까 제대로 모르고 있다라는 걸 들킬까 봐 자꾸 말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말을 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掩饰自己, 내 자신을 숨기려고 한다. 掩饰, 옌, 가리다라는 뜻이고요. 시라는 것은 장식하고 꾸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뭔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듬직해 보이고 당당해 보이는데 정말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꾸 말을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의 진 모습을, 본 모습을 감추고자 한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잠깐 패턴 보고 올게요. 有智慧만 쓰면 그냥 지혜롭다, 지혜가 있다. 따까지 넣게 된다면 뭔가 많이 알고 있다. 또는 진짜 이 사람이 큰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그래서 이 따가 필수는 아니에요. 有智慧라고 할 수도 있고, 有大智慧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시죠? 위에서 아까 잠깐 얘기했었던 것처럼 掩饰 무엇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숨기다. 본문에서는 自己를 썼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숨기려고 한다. 즉 본 모습이 탄로나지 않도록 숨다, 숨기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你这个로 시작한 게 아니고 1번 문장처럼 시작하긴 했는데 他这个라고 했습니다. 네, 他这个半瓶醋他这个半瓶醋 자, 竟然기억하세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 사람이 헐, 이런 걸 하다니. 헐, 설마 이렇게 되다니. 이런 표현으로 쓸 때 놀라움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보지 않고 없을 때랑 있을 때 어감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볼게요. 来, 오다, 教育我. 教育라는 단어는 한문 그대로 보면 교육입니다. 근데 교육이라는 건 뭡니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별것도 아니면서 와서 가르치려고 든다, 나를. 찡란이라는 것은 아까 뜻밖이다. 생각지도 못했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만약 없으면 얘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를 가르치려고 드네 이거고요. 찡란이 있기 때문에 헐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난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가르치려고 들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어 라는 어감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오히려 심지어 나를 가르치려고 드는데 참 우습다. 真是可笑. 可笑라는 것은 한자 그대로 보시면 가소롭다 이거죠. 그래서 굉장히 웃긴다. 말도 안 돼. 참 웃기네. 好. 자, 마지막에 패턴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까지 기억해 줄게요. 还不如 네. 차라리 이게 낫다. 차라리 이렇게 하라. 뒤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이게 낫겠다. 차라리 이렇게나 하지. 自己多看书 스스로 많이 보다 책입니다. 그래서 날 가르칠 시간에 나한테 혼수를 두려고 하는 시간에 참 우스우니까 스스로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게 낫겠다라는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요거 기억할게요. 하이브루라는 말은 만약 앞에 있는 부분을 A라고 생각하고 뒤에 있는 부분을 B라고 생각했을 때 A 하이브루 B 하게 된다면 A를 하느니 차라리 B 하는 게 낫겠다라는 말이 됩니다. 네, 요걸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Hello, 同学们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용어 13기 세 번째 주제 어휘 설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 봅시다. 비, 펑토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펑토라는 것은 지금 한창 바람이 불고 있는 바람의 방향 또는 바람의 그 가장 셀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비라는 글자는 여기에서 동사 역할로 피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밖에 한창 바람이 제일 많이 불고 있을 때 밖에 나가서 바람 맞지 말고 잠깐만 바람을 피해보자라는 그 의미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한자들의 조합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막상 이걸 문장에다가 쓰면 어떤 뜻이냐면 지금 상황이 우리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잠시 피하자. 또는 가장 위험할 때를 피하다. 또는 잠깐 피해 있으면서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런 뜻으로 문장 속에다가 녹여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이런 어휘들이 문장 속에서 어떻게 표현 방식대로 진행이 되는지 우리 예문을 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마마 正在气头上. 자, 여기에 나와 있는 气头上이 역시 또 하나의 관용 표현인데 气头上을 수로로 생각하면 됩니다. 한창 화를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치라는 글자가 말 그대로 공기할 때 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화를 낼 때를 중국어로 뭐라 그럽니까? 生气라 그러잖아요. 그 치가 화가 나는 그 화가 지금 딱 머리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국적으로 조금 의역해서 느낌을 바꾼다면 엄마가 지금 머리 꼭대기까지 화나 있어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정자이라는 것은 수로 앞에다가 썼을 때 지금 이렇게 하는 중이다. 그래서 마마 정자의生气라고 해도 되겠지만 지금 여러분들께 적어드린 이 내용 이대로 엄마가 지금 화가 엄청 나 있어. 엄마가 지금 화가 단단히 나셨어. 你先不要回家. 너 먼저 집에 가지 마. 네, 先不要. 자, 먼저 뭘 하고 그 다음에 뭘 해 이게 아니라요. 잠시 집에 가지 마.
그리고 가지 말고 먼저 다른 걸 좀 하고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먼저가 하지 말라는 단어 앞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 잠깐 집에 가지 말고 예, 또는 너 집에 가지 말고 먼저 피해 있어 이런 표현으로 쓰는 거겠죠. 그래서 你先不要回家. 너 잠깐 집에 가지 마. 到朋友家 친구네 집에 가서 자, 동사기 때문에 두 번 중첩할 수 있죠. 避风头는 피신하다. 동사를 두 번 중첩했다는 것은 잠깐 피신해 있어. 그러니까 친구 집에 가서 엄마가 지금 화가 엄청 나 있으니까 화가 조금 사그라들 때까지 잠깐 피신해 있어. 내가 부르면 다시 들어와.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 요 글자 기억해 주세요. 따오라는 글자는 진짜 어떤 장소에 도착했다, 어디까지 했다라는 까지라는 개사가 될 수도 있고 도착했다라는 동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문장에서 사용하는 그 역할과 문장의 조합에 따라서 따오 플러스 장소 한 다음에 그곳에서 잠깐 피신해 있으라는 얘기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장소 비펑터 해도 되고요. 직설적으로 그냥 가다라는 말을 써서 취 장소 비펑터도 같은 말입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취 벙요자 벙요자를 취 벙요자 비비펑터라고 해도 됩니다. 틀린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습관적으로 어떤 걸 더 많이 쓰는지에 따라서 따오를 쓰는 사람도 있고 취를 쓰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엄마가 지금 화가 엄청 나 있어. 그러니까 잠깐 집에 오지 말고 먼저 친구네 집에 가서 잠깐 피신해 있어. 엄마가 화가 조금 사그라들면 내가 널 부를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억해주면 좋겠죠? 正在气头上. 지금 엄청 매우 몹시 화가 단단히 나 있어 라는 표현 방식을 추가로 기억해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正在气头上. 알겠죠? 네, 두 번째 문장 해석하겠습니다. 하파. 이 사람은 뭔가가 두려웠나 봐요. 하이파라고 두 글자로 쓸 수도 있고 한 글자로 줄여서 두렵다 파. 자, 뭐가 두렵습니까? 뒤에 있는 이런 사실이 발생할까 봐 두려운 겁니다. 짜이주라는 것은 빚쟁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한테 빚을 졌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는 짜이주인 겁니다. 이 짜이라는 글자가 채무, 채권 할 때 채예요. 이 채권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找上门이라는 것은 우리 집까지 찾아오는 겁니다. 예, 짜오라는 것은 그냥 물건을 찾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집 앞까지 찾아왔어. 우리 집까지 찾아왔어 하면 找上 장소입니다. 얘네들이 무슨 우리 회사까지 찾아왔어. 找上 공司. 학교까지 찾아왔어. 找上 어디? 学校. 근데 여기에서 문이라는 글자는 그냥 문인데 아무 문이나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문 아무것도 없이 그냥 썼을 때는 우리 집 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도 있잖아요.出门, 후문, 문을 나서다라는 것은 외출하다라는 뜻. 그래서 아무런 수식어가 없을 때의 문은 보통 우리 집 문. 早上문이라는 것은 집 앞까지 찾아왔다. 그래서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빚쟁이들이 집 앞까지 찾아오는 이것이 두려워서 예, 找上门 하는 게 두려워서 바로 去国外 해외로 나가서 避风头 피신하는 겁니다. 뭐 진짜 사기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득이한 상황에서 빚을 졌는데 빚쟁이들이 찾아올까 봐 잠깐 피신했다는 겁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不知道. 몰라. 什么时候 언제 回来 올지 이겁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해외라는 단어 보이시죠? 国外. 이게 사실 한국어로는 어떤 표현으로도 쓸 수 있냐면 외국이라고 해서 와이고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외국 가다, 외국 여행 이런 얘기를 할 때 한국어에서 외국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그냥 별 생각 없이 이 와이고라는 단어를 그냥 이대로 갖다 써요. 근데 중국어에서는요, 이제 잘 듣습니다. 장소로 쓸 때는요, 고와이를 더 많이 쓰고요. 특정 종류거나 분류를 얘기할 때는 와이고를 많이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외국인, 와이고ren 맞습니다. 외국어, 와이고유 맞습니다. 외국 문화, 와이고원화 맞습니다. 근데 장소로 쓰는 나는 외국에서 대학교 나왔어요. 나는 지금 해외에 있어요. 나는 외국 가서 뭘 했습니다. 이렇게 장소로 쓸 때는 와이고 아니고 구어와이를 쓴다는 겁니다. 이 단어의 생김새를 보면 구어는 본국을 자신의 국적 국가를 얘기하는 거고 와이라는 것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저 녀석이 장소로 더 많이 쓰여요. 요거까지 기억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요거는 진짜 안 좋은 건데, 예,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드디어 이 범죄자가 경찰들한테 붙잡힌 거예요. 犯罪嫌疑人, 犯罪라는 것은 범죄하다, 범죄. 嫌疑人, 직역할게요. 협의인, 그러니까 혐의자.
용의자라 그러죠, 한국어에서는. 그래서 범죄 용의자를 犯罪嫌疑人이라 그럽니다. 犯罪嫌疑人. 줄곧, 一直. 자, 躲在 장소라는 것은 어떤 곳에 피해 있다. 躲在. 躲가 숨다, 피하다, 피신하다입니다. 在라는 단어를 뒤에다가 장소랑 같이 넣어준다면 에서가 아니라 어디에 피신하다. 어디에 숨어 있다. 그래서 乡下라는 단어가 장소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골에 피신하면서 지금 사람들이 막 이 사람을 수사 대상으로 막 수사망을 넓혀가지고 여기저기 수사하면서 막 검거하려고 잡아들이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시골에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一直躲在乡下. 거기에서 뭘 했다? 避风头, 피신해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 피신해 있었다. 昨天, 어제, 마침내 드디어, 终于, 누구에 의해서 被警察抓住了. 네, 누구에게 잡혔다. 역시 어떤 존재가 누구에게 잡혔을 때 밑에 있는 요거까지 같이 기억해 주세요. 终于被 누구누구 抓住了. 드디어 누구에게 잡혔습니다. 드디어 나한테 누군가가 잡혔어요. 终于被我抓住了. 드디어 경찰한테 잡혔어요. 终于被警察抓住了. 드디어 선생님한테 잡혔어요. 终于被老师抓住了. 이런 방식으로 쓰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본문에서 避风头, 어디에 잠깐 피신해 있으면서 위험한 상황이거나 지금 한창 불리한 상황을 피신한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쓸 수 있겠지만 밑에 있는 이 부분을 각별히 꼭 유심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 到 어디 避风头, 去 어디 避风头. 또는 어느 장소에 실제로 숨어 있다라고 한 다음에 避风头 추가로 더 넣을 수도 있겠고요. 아까 했던 요 문장처럼. 네, 여기까지 오늘 영상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주시고요. 많이 반복해 보시고요. 예문 자체를 아예 외워버리면 이 문장을 그대로 가져다가 또는 한 구간을 가져다가 내가 말할 때 또는 장문에다가 쓰기가 굉장히 좋을 겁니다. 好，加油！ Hello, 各位同学们，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3기 네 번째 주제어휘 예문 설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샹나오진이라는 이번 주 주제어휘 있죠. 이 녀석을 제가 행동과 표정으로 표현을 먼저 해본다면 이거예요. 샹나오진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또는 어떤 난관을 또는 어떤 걸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어. 지금 여기서 딱 걸렸어. 지금 골치 아프네. 사람 힘들게 하네. 이 일이 나를 샹나오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마치 상심한다, 슬프다라는 샹신이 있었던 것처럼 나는 샹나오진 하는 겁니다. 그냥 나오진이라는 단어가 단순하게 머리통, 머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머리 안에 있는 뇌 또는 우리가 머리를 움직여서 그 움직여서 돌아가는 그 힘, 이런 것들을 나오진이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샹나오진이라는 것은 참 사람을 골치 아프게 하네. 또는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너무 골치 아프고 어찌할 방법이 없고 굉장히 애를 먹고 힘들어 죽겠어. 이런 말 할 때 샹나오진이라고 씁니다. 그럼 또 예문을 보면 우리 정확하게 이 문장이 이 단어가 문장 속에서 쓰이는 쓰임새를 알 수 있겠죠. 첫 문장부터 가겠습니다. 写作的时候 写作라는 것은 글짓기를 하거나 또는 어떤 걸 내가 창작하려고 뭐 꼭 짧은 글이든 긴 글이든 이렇게 글자 수랑 상관이 없이 뭔가 문학 창작을 할 때면 이게 다写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HSK 시험을 볼 때도 이게 写作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쓰기를 할 때 또는 어떤 창작을 할 때, 글짓기를 할 때 如果 만약 找不到 찾지를 못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표현 방식이 이 找不到부터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라이까지 와야 돼요. 우선 找라는 것은 물건을 찾을 때도 쓸 수 있겠지만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어떤 단어가 적절한지 내 머릿속 또는 내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찾다도 找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뭘 찾지 못했냐? 合适的词语, 적절한 단어.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이 적절한 단어를 만약 찾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表达라는 것은 이 감정과 이 뜻을 표현 전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국어에서는 우리가 표현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중국어에서는 표현 전달이라 그래서 表达라고 표현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라이가 왜 쓰였습니까를 물어본다면 여기 우리 잠깐 내려와서 이 부분 볼게요. 패턴 정리하는 부분. 자, 找라고 할 수도 있고요. 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단어들은
단순하게 물건이거나 도구를 찾거나 사용할 때는 이 라이라는 글자가 별로 필요 없겠지만 지금은 라이가 왜 들어왔냐면 이런 걸 가져다가 내가 쓰는 느낌이기 때문에 라이라는 글자를 추가 동사로 넣어서 추상적인 움직임과 방향을 표현해주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꼭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 하면 사용하다였는데 만약 여기다가 방법을 넣을게요. 그러면 용 반파 하면 방법을 사용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내 방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방법을 내가 가져다가 나도 쓸게요. 이런 표현을 한다 할 때는 요 어떤 사람의 방파 라이 해결했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용 대신에 지금 뭘 썼냐면 짜오를 썼습니다. 짜오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걸로 해결할까 저걸로 해결할까 이런 감정은 이 단어로 표현할까 저 단어로 표현할까 내가 막 스스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역시 찾아서 가져다가 내 심정을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라이를 갖다 썼고요. 대신 여기서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은 겁니다. 안 찾은 게 아니라 못 찾은 겁니다. 그래서 找 하려고 했는데 얻어내지 못했다. 找不到 적절한 단어를 가져다가 이 감정을 표현하는 걸 내가 만약 찾지를 못한다면 이런 단어를 못 찾으면 진짜 어떻게 말해야 돼?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까? 너무 머리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真的 정말로 很伤脑筋 굉장히 괴롭다. 정말 머리 아프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딱 이 감정을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싶은데 그 단어를 찾지를 못하겠어요. 생각을 못하겠어요. 그 형용사가 무엇이 적절할지를 골라내지 못하겠어요. 머리 아프겠죠. 이런 감정인 겁니다. 두 번째, 明明是 분명히이다. 분명히 어떤 일입니까? 事情 일이다 이겁니다. 네, 그러면 앞에다가 만약 주어를 완벽하게 다 넣어줬다면 이렇게 되겠죠. 这件事情, 이 사건은 明明是 분명히입니다. 事情 어떤 일입니까? 어제야 발생한 일입니다. 자, 여기에 才라는 글자는 왜 들어갔을까요? 昨天发生的는 얘기 알겠습니다. 어제 일어난인데 才라는 글자는 타이밍을 얘기할 때 겨우 비로소란 뜻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넣었을 때 지금 시간이 어떤 시간이 들어가 있습니까? 어제라는 시간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어제라는 시간은 오늘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오늘에서 멀리 떨어진 일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시간이 별로 안 됐어. 어제야 겨우 발생한 일인데 겨우 어제 일어난 일인데 이 겨우라는 느낌이 부사 자해가 지금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일이다. 어떤 일입니까? 겨우 어제 발생한 일인데 或那但是 아무리 어떻게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요. 怎么也想不起来怎么也想不起来 역시 여기에 나와 있는 怎么예가 한 덩어리로서 아무리 어떻게 해봐도 생각이 잘 안 나는구나. 怎么也想不起来 그러면 不想 아닙니까? 그건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죠. 想不起来라고 해야지 떠오르지 않는다.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아요. 참 사람을 이렇게 만드네. 让人伤脑筋 사역동사라. 그러면 뭐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겁니까? 이 일이. 생략이 되어 있는 이 일이. 그래서 아니 얼마 안 된 일인데 왜 이렇게 떠오르지가 않지? 참 사람 머리 아프게 만드네 라는 문장이 지금 두 번째 문장인 겁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뭐 먹었지? 어제 저녁에 내가 누구랑 이런 얘기를 했더라? 라고 얼마 안 된 일인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요. 그 순간의 감정 생각해 볼게요. 이 일이 참 나를 이렇게 만드네. 让人伤脑筋 또는 让我伤脑筋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문장 갑니다. 我现在 나 지금 有很多事情要忙 이것도 나왔습니다. 이거 우리 이제 익숙해져야 합니다. 有 그리고 명사, 그 다음에 이다 끝나는 게 아니고 뒤에다가 어떤 행동을 넣는 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해석한다 그랬죠? 이렇게 해야 될 명사가 많다. 그럼 여기에서는 명사는 어디까지입니까? 事情까지입니다. 그러니까 要忙에서忙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바쁘다라는 형용사로만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바삐 움직이는 것도忙이라고 동사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바삐 처리해야 될, 要忙해야 될 很多事情 많은 일들이 요 있어. 그래서 의역하게 된다면 나 지금 급히 처리해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나 지금 얼마나 많은 바쁜 일들이 지금 수중에 있는데 그럴 시간 없어. 没空 같은 말로 没有空 또는 没有时间在这件小事上 여기까지 한 덩어리 실제 장소가 아니라 어떤 부분에 어떤 분야에 그러면 在这件小事上 이렇게 작은 일에다가 머리를 伤脑筋 쓸 시간이 没空 없어 이거죠.
그래서 문장의 흐름을 매끄럽게 해석한다면 이거예요. 내가 지금 바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깟 작은 일에다가 신경 쓸 시간이 없어 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데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이 일에다가 내가 집중해야 되겠니? 라는 말을 할 때 이런 문장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덩어리째로. 안 그러고 단어 하나씩 생각해서 입히려고 하니까 표현 방식이 이상해지는 거고 장문을 제출했을 때 선생님이 자꾸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문장, 예문 많이 쌓아둬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실게요. 有很多事情要 동사 여기였죠. 이 표현 방법.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될 아주 많은 일이 있습니다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지금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자, 배우다. 내가 아직 초반이고 신인이니까 아직 배워야 될 일이 되게 많습니다. 이 동사에다가 学 또는 学习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有很多事情要学习. 난 아직 잘 모르니까 배워야 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덩어리 패턴 외워주기. 자, 이번 주 주제 어휘는 뭐였습니까? 伤脑筋. 참 머리를 아프게 한다.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어찌 해야 될 방법이 없을 때는 참 머리를 아프게 하고 골치 아프다. 라는 표현으로 伤脑筋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